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3월 8일 오후 12시 1분입니다. 비트코인 2,956만원. 네, 어제 새벽이었죠.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여태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3월달 그리고 2023년도에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해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시사를 해주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파월 연설로 3월달에는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연설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딱 3가지만 찝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가지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지, 어느 정도 수치까지 금리 인상을 해줘야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를 해줄지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자,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최종적인 금리의 전망치는 지난달에 12월 달보다 높을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 지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점도표인데, 제가 이 점도표는 1년에 딱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였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자, 연준의 19명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점도표가 나오게 되는데, 작년 12월달에 나왔던 점도표에 의하면 2023년도에 예측을 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수준이 5.0에서 5.25%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나와주는 2023년도 3월달의 점도표 역시도 가장 많이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5.0에서 5.25%를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1안이랑 2안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 3월달의 금리 인상을 25bp가 아니라 50bp를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5월달 그리고 6월달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의 금리를 유지시켜주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를 보겠다라는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나와줬던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최종적인 금리의 전망치는 12월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안, 2안 뿐만 아니라 지금의 3안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까지 열리면서, 자, 시미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 5일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25bp 그리고 오른쪽이 50bp입니다. 50bp에 대한 가능성이 24에서 31%로 늘어나고, 현재는 그 50bp에 대한 가능성이 어제 파월의 발언 이후로 73%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의 금리 인상 FOMC까지 14일, 약 2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초점을 가장 맞추고 있는 게 25bp냐 50bp냐에서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의 금리 인상을 50bp가 아니라 25bp를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 점도표가 과거 12월 달이랑 다르게, 자, 3월 달에 나와주는 이 지표가 보다 더 높은 수치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25bp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반등분을 보여주더라도 보다 더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하락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1안, 2안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수치로 금리 인상을 해줬을 때 우리가 그 3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3안으로 가더라도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목표를 7%, 8% 이렇게 미친듯이 높은 수치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조짐이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하는 그 수치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 뿐이고, 이미 5.0에서 5.25%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올리더라도 최종 금리 수준을 5.5에서 약 6% 정도의 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이때도 분명 연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조금 금리 기준을 높이되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다시 판단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도 더 애타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길 바라는 게 아마 연준일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 나와주는 그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줄 텐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어떤 거였죠? 자, PCE 지표랑 CPI 지수. 자, CPI 지수가 다음 주 화요일날 국내 시간으로 21시,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음번에 발표될 이 CPI 지수가 이전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와줄 거다, 혹은 더 높은 수치로 나와줄 거다라는 추측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줄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PCE 지수, CPI 지수
지수 역시도 예측치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발표치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어느 한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정말 리스크가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더 많은 관점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아쉽게도 이번에 발표된 PC 지수,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인 PC 지수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 주었지만 어느 정도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 CPI 지수가 이번에도 예측치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꺾이는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면은 PC 지수 역시도 다음번에는 다시 이 상승세를 꺾어주면서 다시 하락하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은 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저항 자리는 어디였죠? 지금의 보라색 채널 라인,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알트코인 마이너스 10% 알람들이 정말 많이 떴던 구간,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하다. 해당 자리가 달러 기준으로 22.7K. 차트가 조금 어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00일 평선이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만약에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였죠? 자, 여기가 23.2K.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23.2K 라인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항을 받아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매물대 지표를 보면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랑 이 저항대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 추가적인 반등분을 나와주기 위해서는 해당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이 자리, 이 매물대를 딛고 반등분이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후로 이평선이 조금 더 내려오면서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저항 자리가 분산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지금의 흰색 라인인 200일선인데, 가격 조정으로 가는 거 첫 번째,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이 저항대가 내려왔을 때 해당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 나와줄 겁니다. 해당 자리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현물 매수 관점은 아직은 세워두지 않고 있고, 우리가 현물 매수 관점에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버티는 알트, 무너진 알트, 그 중에서도 회복하는 알트코인 위주로 봐야 됩니다. 회복하는 알트코인 기준은 4시간 봉이 21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코인들이 상승분을 불출할 가능성이 정말 높고, 아직까지 비트 기준으로 4시간 봉 캔들이 200일선 자리를 돌파한 자리가 아직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최대한 손익비를 잡아가면서 최대한 단타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패턴 관련해서는 어제 계속해서 비팅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투자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